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볼게요. 교재는 다 펴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출석 체크 다 하셨나요? 다 이름 올리시고. 네,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네. 아, 이거 또 색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야, 이게 또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참 묘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이 화면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자, 중간에 또 마이크 혹시 안 나오거나 하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 사전기출 캐리하기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이고 2020년 03월 서울 4점짜리 30번 문제인데, 이게 나형 30번 문제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준킬러 형식으로 쓴 출제가 참 많이 되는 형태예요.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형태다. 자,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소감수 fx가 있다. 정의역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의역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원점 대칭, 여기서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원점 대칭이야 라고 이제 표현된 요 위치죠. 이거 이제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g라는 녀석이 f를 그대로 가져갈 거란다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그 다음 나 조건은, 자, 봐, 이게 구간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부터 2n 플러스 1까지 간격이 얼마가 되게 2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 이 gx의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2n만큼 y축으로 6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라고 얘기해서 경계추론형 문제네요. f1의 값이 3이야 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gx를 추론하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의 너의 넓이를 기반으로 해서 3부터 6까지 gx의 결국 수투는 넓이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렵다, 쉽다? 쉽다. 빨리 푼다, 늦게 푼다? 빨리 푼다. 로 보는 게 좀 타당할 겁니다. 띠용! 이제 다 지우고, 자, 문제를 보면 0과 1 사이에서 주어진 영역의 넓이가 1인 거죠. 이 녀석이 영역의 넓이가 1인 거니까 이 나머지 영역을 보면 이게 전체가 직사각형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지? 이런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를 3으로 본다면 얘만의 넓이는 그냥 2로 보는 게 좀 타당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 자, 그래요. 그러면, 자, 우선 얘가 제시한 부분들을 사실은 좀 귀납적인 방식으로 추측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답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눈에 보여야 돼요. 만약에 n의 값이 1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1, 얼마 3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이 범위 내에서 gx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맞지? 다시 1부터 3까지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6만큼.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 여기가 원점 대칭이에요. 점 대칭이 확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6만큼.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저 직사각형의 꼭지점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자체가 그대로 얘 대칭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라고 하죠. 대칭의 중심점이 2,6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뒤에 있는 그래프를 그냥 빌려오면 될 것 같은 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원점 대칭인 3차 함수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어. 맞죠? 근데 그 녀석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해서 너의 그래프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 거야. 그죠? 역시 n이 2가 되면 또 그만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라서 계속 이제 붙여넣기로 같은 그래프가, 합동인 그래프가 이제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뭘 물어봤냐 하면, 너는 1부터라고 그랬나요? 아까 1부터 6까지 주어진 정적분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 네가 1 여기죠? 부터 1부터인가요? 3부터 6이었냐? 잠깐만. 3부터 6이네요. 미안. 3부터 6까지 네가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단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보시다시피 이 한 조각의 이 직사각형이 몇 개 있냐를 봐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점대칭이니까 이쪽으로 꺾이게 되면 너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프를 직사각형으로, 무슨 초콜릿 같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 3, 4, 12, 13개네요. 13개. 근데 하나의 넓이가 3이었으니까 이게 39고요. 이쪽 넓이는 내가 아까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9 더하기 2에서 답은 40이다.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선 킬러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뭐 10번에서 13번 근방대에 있는 문제로 되게 좀 많이 나와요. 지금처럼 경계추론이라고 보통 표현할게요. 또는 영역추론이라고 또 표현할게. 정적분을 활용해서 같은 넓이를 끄집어내는 지금과 같은 류의 문제들은 참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또 문풀기 한번 했고요. 뒤에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자, 뒤에 문제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2020년 7월 문제인데 요거 스타트업 우리 어선 기출 분석 어기분 마지막 문제 있었죠. 수투. 그래서 그때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기분 수투 마지막 문제 있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 이렇게 하도록 할게. 중복되는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 어기분을 넘어서서 그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이 문제로 갑시다. 문제 보이나요? 자, 가볼까? 2021년 4월, 나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021년 4월 경기 교육청답게 거칩니다. 문제가 4점이고요. 22번, 역시 요 객관식 킬러 형식으로 22번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거냐. 이게 이 사기캐의 관심이죠, 관심. 자, 실수 A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 fx, gx가 있다. 자, fx는 3x 플러스 a라고 주어져 있고요. 3x 플러스 a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네. 체크만 할까요? 요색으로 합시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 gx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gx는 정적분 표시함수예요. 이렇게 정적분 표시함수로 되어져 있군요. 그래? 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우선 해줘야 됐겠지. 우선 뭐 이거 다 내려놓고 우선 해줘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는 g라는 입장에서 g는 어쨌든 2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고요. g라는 입장에서 너를 미분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a f 그러니까 3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 이게 이제 도함수다라고 표현돼. 그러면 우선 도함수를 알고 있는 셈이니 잠깐 좀 표기를 해보면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a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a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고 마이너스 a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 먼저 쓰고 갈까요? a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표현되겠고 a가 음수면 그죠? 지금처럼 표기가 되겠지. 맞죠?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a보다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거니까. 아무튼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다 치자고. 그럼 이게 g의 도함수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g라는 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개형은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으니까요. 얘들의 극값의 위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gx라는 함수가 3차 함수로 표현되겠구나 하고선 그렇구나 좀 쉽게 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왜 그렇지가 않냐? 이 녀석이 뭘 하나 더 가져왔어. 여기 얘죠.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구성했는데 hx는 결국엔 몇 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4차 함수죠. 그지? 이게 이제 4차 함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그런 4차 함수에서 h-1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어떤 고민들이 들었냐면 이 문제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도함수와의 관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맞아, 그렇게도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그렇다면 얘를 진짜 이제 적분을 해볼까 말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gx가 이게 2부터 x까지인데 얘가 t 플러스 a고 다시 쓰면 3t 플러스 a인 거잖아. 적분 자체가 아주 복잡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하적 요소와 대수적 요소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얘를 적분을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죠.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어쨌든 대입, 미분, 그 다음에 도함수, 원함수의 관계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다시 fx를 곱하는 되게 복잡한 과정들을 물어보고 있다. 어쨌든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얘가 가족권에서 hx의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에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길게 써놨어? x축에 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들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칭 형태로 이렇게 접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군데서는 접하고 이 두 군데서 뭐 끊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킬러내에서 좀 많이 보게 되는 이런 그 X축이 뚫접이 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등등등등등 고민을 했을 때 이 중에서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알려준 거죠. 나조건에서.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X축과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최대한 4개일 것이다. 그러면 얘는 가능하죠. 우선 요 조건에선 가능한 거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얘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너는 안 되죠. 이렇게 끊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형으로 본다면. 그리고 얘도 가능할 것 같고, 뭐 큰 소득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개형들이 있을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형만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게 그럼 타당할 것이냐? 그럼 여기다 직선을 그려놓고 갈 것이냐?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거보다 아주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케이스가 많다 이거죠. 너무 케이스가 많다. 이 케이스의 분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차라리 이거 어떨까요? 진짜 적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2부터 x 가지고 여기가 3t제곱, 그죠? 4at 플러스 a제곱 dt란 말이야. 그럼 너는 결국엔 x 세제곱 플러스 2a x제곱 플러스 a제곱 x 마이너스, 그냥 암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너의 값들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대입을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응?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우선은 그냥 8이겠죠. 8. 왜냐하면 이게 t의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는 꼴이 될 거니까 플러스 여긴 8a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꼴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내가 보세요. g의 2가 0이다라는 걸 아까 내가 찾아놨었잖아요.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g의 2가 0이다. 그럼 요거는 어쨌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꼴로 되면서 여기 접하는 위치가 2가 될 가능성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고민해 보는 거야. 하나만 나올지 이렇게. 그래서 수식과 그래프를 좀 활용하면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사실 뭐 조립제법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정리했다고 합시다. 이거 조립제법으로 정리했다고 하고 써보면 여기를 뭐라고 써줄 거야? 이제 x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x 에다가 a 플러스 2의 제곱. 조립제법 정리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조립제법. 왜냐면 요거 이제 2로 묶어가지고 완제곱식 만들어 놓고 가면 중간 것만 채우면 되거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가자. 이제 hx를 그래프로 추론을 할 거야. 이렇게 그래프로 추론할 거고 이 g라는 인수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을 거니까 끌고 가는 거죠. x 마이너스 2에다가 야 fx도 있었어. 지금 조심해. fx도 있었으니까 3x 플러스 a라는 fx를 써주고 다시 원상복귀. 여기 이제 뒤에 x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x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좀 무지 지루하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 야, 접한다라는 거. 자, 이제 킬포 다시 잡을게요. 이게 접한다라는 게 사실 킬포야. 내가 뭐 수식을 쓰던 그래프를 가던. 그럼 어떤 놈이 접할 건지를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뭐라고요?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쓸게요. 아이디어 1. x는 2에서 접하고 얘네 둘이 다시 말하면 x-의 완전 제곱이 있고 뒤에 뭐가 이렇게 막 곱해져 있는 상태인데 저 주황색으로 보이는 얘 있잖아. fx. 다시 말하면 f의 x가 2에서도 0이 되게 만들면 이거 뭐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럼 그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써보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6이 될 때 위에 있는 케이스 중에 어떤 거에 걸쳐질 것이냐를 예측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존재할 거냐? 그럼 hx는 이라고 씁시다. hx는 x-2하고 3한 다음에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우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에 16이니까 28에 16이네요. 그러니까 3 x-의 세제곱 x 마이너스, 이거 봐봐, 수식 쓰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처럼. 그랬을 때 h의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을 보자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의 값은 3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그러니까 3에 플러스가 되겠네요. 넷, 다섯, 여섯 제곱인가요? 그죠? 999, 그죠? 729인데 최소값을 물어봤고 이게 분수꼴이 나와야 되나봐. 그러니까 너는 아무래도 탈락의 느낌이 강하다. 너는 노노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로는 되는데 아무튼 아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2고 여기가 8인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아이고 갈 길이 멀어. 그러니까 이거 실제 문제 푸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좀 짜증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시험 시간에 풀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는 이런 거죠. 케이스가 좀 직관적으로 똑똑 떨어지면 좋은데. 네, 이렇게 아이디어 2.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 결국에 이제 2가 완전 세제곱이 되는 경우들, a가 마이너스 6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이제 봐봐. 여기 뒤로 남아있는 인수가 그냥 요렇게 연결돼서 얘네 둘이 다시 뭐가 되는 완전 제곱으로 끌어내주는 경우들이 있는지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식을 내가 그냥 별이라고 할게. 별이라고 하면 야 별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이거지. 그럼 2 대입하면 4 플러스 4a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그냥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인 거예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전기하니까 8a 잠깐만요.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고 맞죠? 여기 4a 플러스 4 맞지?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다시 써볼게요.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4a일 거니까 8a 이렇게 나오나요? 플러스 그러면 4, 4, 4 하니까 12. 그럼 네가 0이 되는 거 찾는 거야. 야 봐라. 계속 뭔가 좀 중복되는 게 있어. a가 아까 했잖아. 마이너스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너가 완전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래. 그럼 그때 hx는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3 그럼 x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요. 3x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가 x제곱 잘 써야 돼. 마이너스 2x 끝 이렇게 되죠. 그럼 넌 x로 묶이고 x 마이너스 이거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얘는 이거잖아 이거 봐봐 0 2 잠깐만 아니 처음부터 좀 잘 그려 한경아. 여기 딱 잡고요. 여기가 이제 3분의 2가 있잖아. 그럼 0 3분의 2 2가 있죠. 그럼 0하고 3분의 1은 끊고 얘는 이렇게 가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내 절대값이 오면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최대가 4개여야 된다. 이러면 너는 답에서 탈락이라고. 기껏 구해놨더니. 그죠?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디어 3 이렇게 가는 거죠. 야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수식을 좀 썼다라는 부담감은 좀 있긴 하지만 아이디어 3 들어갑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자 아이디어 3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또 색깔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요 녀석하고 얘가 완전 제곱에 이제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너는 좀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어진 저 별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해서 0이 되게 또 하시려고요? 9분의 a 제곱.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a 플러스 1에다가 여기가 a 플러스 2 전체 제곱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꼴을 이제 찾을 거니까요. 양변에 그냥 9를 곱해서 가면 a제곱 마이너스 6 a제곱 마이너스 6a에다가 9 a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4, 9, 36인가? 맞나? 그럼 정리하시면 10a제곱에다가 4a제곱이 되겠네요. 4a제곱에다가 이거 플러스 12a 플러스 36이 0이야. 그럼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 9? 잘못됐어. 인수분해가 잘못됐다. 다시 갈게요. 너무 서둘렀나?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a제곱에다가 9를 곱할 거니까 6a에다가 a 플러스 1이고요. 9a 플러스 2의 제곱이야. 다시 갈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제곱 마이너스 6a에다가 9a제곱에 여기 잘못 썼나 보다. 36a 플러스 36이지. 제발 플리즈. 그러면 4a제곱에다가 30a 플러스 36은 0이고요. 그래서 a제곱은 2에다가 15a 플러스 18은 0. 이거는 뭐가 될 것 같다. 2a에다가 뭐가 계속 반복돼. 3, 6, 18 이거 6, 3 이렇게 줄까요? 2, 3, 6 안 되네. 반대로 줘. 여기 3, 6 이렇게 줘. 그럼 3, 6, 18, 3, 2, 6, 12 플러스 플러스. 야 a 마이너스 6은 맨날 나오냐 어떻게? 너 빼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죠. 야 내가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이거.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됐더니가 된 거잖아.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썼더니 이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 답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지금. 그럼 hx를 써주면 그런 hx는 간다잉. x 마이너스 2, 그다음 3x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에다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x 이렇게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x로 보이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4분의 1인가요? 이게 완전 제곱 아니야? 2분의 1에 대해서. 맞지? 그럼 정리를 하시면 얘는 3으로 뽑아내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가 2,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조건 부합하네. 이건 되는 그래프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h의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3,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8분의겠죠. 플러스니까 되겠다. 그죠? 3의 5제곱. 243. 두 개 더하자고 그랬으니까 251이 최소에서의 값이 맞네요. 답은 251인 것 같은데 답을 확인해 볼까요? 251입니다. 그쵸? 내가 틀릴 리가 없지. 그죠? 251.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선생님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이고 지저분하냐, 결국 이제 그래프적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 근데 두 개 병행해야 될 수밖에 없다. 수식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됐죠? A가 마이너스 6일 때 안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달래요. 그럼 여기 봐봐. A가 마이너스 6일 때 안 됐던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A가 마이너스 6일 때 되는 거야 지금. 원준아, 돼. 자, 써볼게요. A가 마이너스 6일 때는 가능해. 어떻게 가능했냐면 다시 쓸게. 마이너스 6일 때는 요걸로 가능했던 거야. 그 3, x 마이너스 2에 세제곱 x 마이너스 8에 이게 hx인데 이거는 가능한데 조건에는 부합하는데 내가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랬다고. 근데 h-를 구했더니 약간 뭐 729인가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최소가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왜냐면 아까 뭐 p분의 q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건데 최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론 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그럼 지금 질문 들어온 김에 결론은 케이스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게. 다시 말하면 저 a 값이 마이너스 6일 때랑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hx가 두 가지가 나오고 이 두 개에서 h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 중에 작은 걸 택하면 아래 것이답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괜찮나? 그렇죠? 아, 친절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또 그치, 너희들 댓글 보면서 이렇게 답해 주니까 또 재밌네. 이게 수업 시간에는 잘 질문을 못 하잖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또 이게 장점이 있다. 예. 선생님 댓글 보고 있을 테니까 혹시 막히거나 하면 좀 올려주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죠. 2020 7월 문제인데 19번 문제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가볍겠다.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니까. 그죠? 19 어렵지 않고 19번 문제 가보죠. 19번 문제로 가봅시다. 요건 몇 번 문제랑 좀 비교해보면 좋냐면 내가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지. 이거 이런 문제랑 좀 비교하시면 돼요. 아까 서울 3점짜리 문제랑 비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서울 3월 문제랑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 공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어. 너무 확 준 거 아니야? 너무 확 줬어. 그래서 AN을 찾는 게 어렵진 않다. 공차가 개수가 될 거고요. 첫째 항이 1이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냥 자체로 홀수죠. 홀수 수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점의 좌표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자, 가족권 해보니까 시작점이네요. P1은 1,1이야. 응? 그 다음 PN의 X좌표가 AN이야. 이렇게 돼 있어. PN의 X좌표가 AN이야. 그랬을 때, 자, 이게 점화의 관계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다. 점화.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근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 AN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해석하기가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뭐 2분의 1에 수식에 넣어줘도 되니까 2N 플러스 1.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뭔가 추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문제를 더 읽어볼게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y는 fx의 그래프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 선분, 오케이, 주어진 함수를 이 선분으로 표현하겠다. 이 선형으로 표현하겠다. 연속 함수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게 선으로 표현될 거니까 사다리꼴이나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정적 분구하면 되는 거야. 또 넓이 얘기했네. 그래서 아까 봤던 어디 갔어요? 요 문제 있었지? 요거랑 좀 비교해서 바로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 어떤 패턴들은 좀 다르긴 한데 접근 방식이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좀 공통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최초의 아이디어만 좀 잘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P1하고 P2를 생각해 볼 건데 얘 기울기가 2분의 1 A 얼마? 2라는 거야. 그럼 네가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좌표 평면을 잠깐 이제 고민해 보건데 여기에 이 P라는 점에 이제 첫 번째 뭐 A1, A2,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간격이 2겠죠. 여기는 1이고 간격이 2,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A1과 A2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점은 이제 요 자리였어. 1,1이고. 근데 두 번째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점은요. 기울기가 얼마? 2분의 3. 근데 여기가 항상 2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얘가 AM 플러스 1이라고 썼던 이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엔 얘가 뭐 기울기를 표현할 때 높이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항, 뒷항의 뒷항의 수열의 값 자체를 얘가 취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3 이렇게 되면 되죠. 그리고 그 녀석을 연결한 이 선분을 내가 F로 가져가겠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귀납적으로 가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 그럼 두 번째 녀석은 어떻게 돼? 2분의 그럼 얼마? 5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2분의 7 파고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얼마? 9 이렇게 파고들어 2분의 뭐 11. 아 좋다 신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2번 3번 뭐 4번 뭐 5번 6번 이렇게 가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커질 거라고. 그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1부터 11 그랬어요. 그러면 11이 어디야? 2n-1이지 11 이렇게.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뒤에 그림을 빌려봅시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그림 그냥 써도 되겠죠. A1, A2, A3, A4, A5, A 6까지인가요? 내가 그 뭐라고 그랬는지 잠깐만 여기서. 아 6까지입니다. 6. 바보야! 6 여기까지. 맞아요. 6번. 그러면 이제 2항하고 6항까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가 3, 아까 뭐죠? 5, 7, 9, 11 이렇게 구성되는 꺾여 있는 선들의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처음 문제가 얼마부터 1부터라고 얘기한 거 맞지? 그래서 1부터 11까지니까 이 영역의 넓이. 그럼 여기서도 잠깐 고민. 여기서부터 고민. 계산 되게 빠르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사다리꼴이 계속 섞여 있는데 고민이 된 거야. 아까처럼 사각형 끌어 나가는 게 좋죠. 봐. 다시. 사다리꼴을 끊어 나가면 된다. 아, 사다리꼴을 뭐 끊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위치들 보이죠? 이런 것들. 얘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 전체보다는 이제 직사각형과 뭐 저거 삼각형 파트를 이렇게 좀 끊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색칠하는 것도 이게 유치원 때 이후로 색칠 오래간만입니다. 얼마나 좋아? 맑고 밝았던 글씨들로 돌아오고 싶지 않냐. 아무튼 이래요. 색칠 합니다. 그런 상태고 요거 뭐 색칠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게 삼각형 얘들을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하고요 여기 높이를 보면 높이는 이 왼쪽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왼쪽을 기준으로 따라가니까 이게 1이 있어. 그 다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여긴 것 같아. 그냥 3이라고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두 번째 녀석은요 3에다가 1을 더한 거야. 이렇게 내가 표기를 해놨을 거예요. 세 번째 녀석은 1, 3,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몇 번째? 여섯 번째까지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홀수의 합은 제곱수라는 걸 아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몇 번째까지인가 중요하죠. 하다고 그랬죠? 이 몇 번째냐? 하나, 둘, 셋, 넷, 6번까지긴 한데 요 직사각형은 5번에서 끝나는 거네. 그죠? 맞지? 6번이 아니라 그럼 이게 5번 이렇게 끝나야 되겠네.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다. 2분의 그래서 6, 5, 6, 11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 110. 그리고 저 삼각형의 넓이는 좀 오히려 심플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그런데 결국엔 얘는 넓이 자체가 높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3, 5, 7, 9, 11 이렇게 더해지나요? 그럼 이것도 등차 중앙이잖아. 7, 5, 3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답은 그래서 145 맞군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당연히 어렵지 않았고요. 자, 홀수합이 제곱수다라는 게 이런 문제 이게 녹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별거 아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게 빈출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정적분에서 이 정적분에서 함수를요. 지금처럼 규칙을 주는 형태로 영역추론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 그럼 정적분의 내용이 그렇게 영역추론을 하게 되면 넓이 자체가 뭐가 생겨요? 규칙이 생기고 만약에 그 규칙이 수열화 될 수 있다면 수열 형태의 문제로 지금처럼 바꾼다. 이게 거의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킬러 문제도 유사하게 좀 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되게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문제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됐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2020년 7월 2020년 7월 인천 사전 문제. 인천 사전 문제. 이 문제도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이 문제 굿. 아주 좋아. 이거 정적분 문제인데 이제 경우를 분류하는 방식들, 최대함수와 최소함수. 이게 경계가 움직이면서 지금처럼 어떤 경계 또는 구간이 움직이면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는 상당히 불편해요. 평행 이동의 개념들이 일부 좀 포함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t가 6-3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대요. 네. 이랬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아, 이거 문제 좋다. 이런 문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까? 근데 이게 문제 자체는 좋은데 이제 수능형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연습용,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사후 해석이죠. 우리가 기출 분석용으로는 되게 좋은 문제. 나같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으니까 괜찮지만 수능형 문제로서는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용 문제다, 뭐 개념 확인용 문제다, 고난도 연습을 하기엔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좋아요, 문제는.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에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될 게, 여긴 변수가 x란 말이야. 변수가 x예요, x. 그래서 t는 여기서 미정상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 자, x가 변수. 그러니까 넌 2차 함수일 뿐이에요, 얘들아. 2차 함수야. 내가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니? 얘들아, 댓글로 좀 옮겨봐. 올려봐 좀.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응? 응? 뭐라고 그랬을까요? 2차 함수에서는 이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습니다. 아,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습니다. 네, 대칭성. 맞아요. 이우진, 백승민 2등.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도 대칭을 좀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확인하되, 슬쩍 보다시피 fx는 또 점대칭이 돼요. 이 자체는 원점 대칭이 될 거예요. 대칭축의 위치가 t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이, 자,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에 뭐 t가 변수가 되는 순간은 있겠네요. 좋아. 자, 닫힌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 fx는 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는 최소값, 뭐야 이거 뭐야 씨. 그때 너를 찾으래. 그 쥐가 뭔지를 알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구간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잡고 갑시다. 이거 다 지우고 아이디어 들어가 볼게요. 어떤 함수를 가지고 가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뭐 3차 함수처럼 보이는데 지금 뭐 3차에 어떤 한정 지어서 문제를 보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k를, 응? 이 자리를 뭐 k-1, 이 자리를 뭐 k라고 이렇게 놨어. 그럼 이 구간에서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쪽이 최대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증가하는 구간 내에서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최대가 되는 게 맞잖아.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쪽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k 값이 이렇게 증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뭐 큰 고민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봐. 감소하는 위치에서는 제어 조건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감소 영역을 아예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을 때 이제 구간에서 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볼 위치에서 여기에 간격이 1인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 자리를 k-, 이게 아이디어의 근간입니다. k-1, k라고 해서 이렇게 닫힌 구간에 잡자. 이 닫힌 구간 내에서 너는 최의 대값이 맞죠? 이 순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k 위치가 이거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다 되는 거지. 맞아? k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k는 그냥 증가하는 구간에서 극각까지는, 여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두 가지 아이디어. 에서 봐. 이렇게 됐을 때 위로 가볼게요. 그럼 k의 최소값을 얘기하자고 그랬으니까 이런 그래프 위치에서 뭔가 이게 최소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가능성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구간 이게 끝이 아니야. 구간을 바꿔볼게요. 얘도 붙어 있어. 왜냐하면 k부터 k 플러스 1은 또 오른쪽에 있잖아. k부터 k 플러스 1 이렇게. k부터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은 자 봐. 두 번째 경계 기준으로 또다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가볼게요. 이렇게 쭉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간격 1이야. 너의 위치를 여기를 오히려 K, 여기를 K 플러스 1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K 플러스 1에서 얘가 최소 이미 틀림이 없죠. 내 말이 맞아? 그럼 그런 K부터 구간이 형성이 된다고. 이런 K부터. 그런 K부터 이렇게 구간이 형성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증가하는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런 위치들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 증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위치라면 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K, 여기가 만약에 K 플러스 1이야. 예를 들어 보면. 그럼 오른쪽이 최대값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거 감소하는 영역들 이 위치들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럼 여기가 또 얼마가 되게 아이고야. 여기 또 간격이 1이 되게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를 K 아니 K 하고 K 플러스 이렇게 잡아보자고. 그럼 여기까지는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또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 다시 봐봐. 그러한 GT의 그러한 K의 최소 위치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이 끝값에서 얘가 GT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야, 되게 지저분했잖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국엔 짠짠해서 요 간격이 1이 되는 이 위치. 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가서 또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차분히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봐봐. 이제 문제 시작한다고. 하나, 둘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보조선으로 좀 짧게 이렇게 대칭축을 좀 표현해 봅시다. 이제 왼쪽이 오히려 어, x가 0보다 작은 위치에서 얘가 뭐였어요? 아래로 볼록이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을 대략적으로 잡고 이렇게 좀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함수가 이거 2차 함수야, 2차 함수. 이렇게 2차 함수 한쪽 그려지고 여기도 2차 함수 한쪽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게 바로 무슨 그래프라고? y는 fx의 그래프야. 근데 아까 내가 대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묶어내면 어떻게 묶어낼 수 있냐면 fx가 x 3x 플러스 t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자리가 3분의 t, 아니 다시 요 자리가 3분의 t인 거고, 그러니까 나 대칭의 중심은 6분의 t.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t인 거고 네가 마이너스 6분의 t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럴 적에 이제 문제로 가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요? 내가 아까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닫힌 구간 왼쪽은 K 마이너스 오른쪽은 K가 될 때 이 K의 최대 최소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우선 아이디어의 근간 뭐로 가야 될까요? 간격이 1이 되는 범위를 어딘가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간격 1이 되는 범위.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간격 1이다.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간격 1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너의 위치를 내가 K-1 너의 K라고 하면 이 녀석은 K에서 최대값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K 여기서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야 어디까지 가야 되니? 그래서 여기 끝내야죠.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가게 되면 이 자리를 만약에 K라고 하고요. 여기를 여기를 K-여기 K라고 하면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들이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봐봐. 잠깐만. 여기서부터 K가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가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K가 최대값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여기도 보라고요. 너의 간격이 쏘리 다시 갑시다. 요건 아니고 그림 실수. 요거 그림 다시 취소 다시 갈게요. 미안. 그럼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영역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영역이 포함돼.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지, 형경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K, 여기가 만약에 K-이다. 그럼 너가 최대값.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최대값을 주니까 이게 끝이라고.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은 이만큼이야. 근데 너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갑시다. 얘도 초록색이라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너도 만족하는 녀석 K부터 K 플러스 그때 요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봐봐. 이렇게 딱 잡으면 요 자리를 내가 K 여기를 K 플러스라고 할 때
K 플러스 1이 최소가 되는 거 맞지요? 근데 그렇게 되는 K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게 바로 파란 영역이지요? 그럼 결론은 뭘까? 너도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결국엔 공통범위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공통범위가 바로 내가 찾는 K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찾아야 될 건 뭐라고? 왼쪽 끝값이야. 최소. 이게 바로 GT라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이 아이디어 너무 훌륭한데 이게 사실상 케이스 1이 돼야 돼.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2차 함수를 보면 여기에 간격이 미정돼 있어요. t에 의해서 달라. 이게 3분의 t인데 이 녀석이 3분의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이 그림이 되죠. 근데 만약에 3분의 t가 1보다 작으면 저런 식으로 이 꼭지 위치에서 이거 길을 1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분리가 돼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상황은 내가 뭘 그린 거냐면 이 경우다. 그래서 t가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설명한 거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죠. 근데 어쨌든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gt는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 6분의 t 기준으로 해서 이거 대칭이잖아. 내가 2차 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대칭. 요 길이가 얼마라고? 1. 그러니까 넌 딱 반 2분의 1 밖으로 빠지니까 너라고 쓸 수 있겠고. 아, 그래서 얘가 적분을 원했던 아까 6 gt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은요. 6gt 들어가면 얼마야? 이게 t-6이라고 보여지네. t-6.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제곱해서 적분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반쪽 풀었다, 야, 이제. 반쪽. 이 문제의 반쪽이라고보다는 40% 정도밖에 못 푼 걸로 보이는 게 케이스 2가 더 어려워. 케이스 2. t가 3보다 작아. t가 3보다 작아서 조금 미안한데 좀 지루하죠? 봐라. 여기다가 내가 x축, y축을 이렇게 또 그려. 그리고 요번엔 축을 좀 더 좁혀 볼게요. 조금 더 좁혀 보자.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 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보고, 그런 다음에 너 2차 야 반대로 그렸잖아. 반대로 그렸어. 다시 또 디테일에 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짠 이렇게 잡고 다시 그리면은 요게 이제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이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슬림하게 그려지는 것처럼, 위로 볼록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확대해 볼게요.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거는요, 이게 좁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좁아졌다.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다면 너희 최소를 찾으려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 이제는 속력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봐봐. 같은 높이에서 함수값이 같으면서 이렇게 1이 되는 이 위치를 찾으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잘 봐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저 빨간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빨간 건 가족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족권은 어떤 거예요? K-1부터 K까지 이쪽을 이제 K로 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요 범위라는 거를 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얘가 이제 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 왜?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니까 이 최소 위치는 이쪽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간격이 1인 상태로 보고요. 왜냐하면 너가 K-1에서 나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K 플러스 1에서 나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K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응? 잠시만요. 그치, 내가 말이 잘못했다. K 플러스 여기서부터 이제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이 계속 잘못하고 있지. 그럼 K의 범위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공통 범위가 어디냐? 자, 말이 거꾸로 갈게요. 얘는 의미가 없다고. 누가 의미가 있어? 얘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너도 만족하고, 자, 초록색도 만족하고요. 다시 얘도 만족하고. 아, 좀 헷갈렸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나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은, 자, 정돈할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K부터 K 플러스 1에서 오른쪽 값에서 최소가 되게 되는 거니까 K가 여기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가족권은 오히려 어디에요? 너랑 너랑의 길이가 1이 되는 위치로 봤을 때 이 자리가 K-3, 여기가 K가 되는 그 K에 대해서 최소 오른쪽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서부터 가능하다고. 그러면 빨간 녀석과 초록 녀석의 공통이니까 아까 말이 거꾸로 했다고요. 바로 결국은 뭐야? 이 자리가 바로 GT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돼? 이 자리가 GT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K 값을 GT로 잡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아,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뭘 해주면 되냐 하면 봐요. K-1은 여기 있는 이 빨간 K-1은 아래로 볼록했던 2차 함수 있죠. 어디다 대입할 거야? 3x제곱 플러스 tk에다 대입할 거고요. 오른쪽에 k가 왜 달라져? 위로 볼록하는 거 있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k랍니다. 자꾸 txg 정신 차려. tx 여기다가 대입할 거란 얘기라고요. 그럼 3k-1의 제곱 t k-1이 그죠?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t k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전기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3 플러스 tk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tk 이렇게 될 거라고. 지우고 가죠. 누구를? 너랑 너랑을 지우고 가자. 오른쪽으로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6k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k 플러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요 자리가 플러스 3이죠. 왜냐하면 1을 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니까. 그럼 3 마이너스 t는 0을 만족하는 그런 k 값을 찾으면 돼. 근데 그런 k 값을 찾으면 된다. 됐죠? 그런 k 값. 그래서 얘는 근해 공식을 쓰면 그런 k는 6분의 절반의 마이너스. 자, k에 관한 녀석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9 마이너스 18 플러스 6t. 그래서 마무리 정리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t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선 정리는 됐지? 그게 바로 주어진 k다.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gt를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됐죠? 그럼 gt를 찾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런 이야기. 어쨌든 이게 지금 간격이 1이다. 간격이 1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럼 그 GT는요. 이런 K 값 중에서 어떤 값을 얘기를 해야 돼? 그럼 K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 작은 값. 그러니까 6분의 뭐야 이게 3 마이너스인가요? 6t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까지 찾았다 하고서 이제 마무리. 여기 좀 지우고 하면 여기도 좀 지우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GT는 지금처럼 찾았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GT는 이렇게 찾았으니까 6G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U2 UT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에 적분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엔 적분 구간을 나눠야 되겠다. 2부터 3까지. 그럼 3보다 작은 사이즈 상황에선 너였던 거잖아. 너를 제곱하면 6t 마이너스 9 dt 제곱하니까. 그죠? 플러스 3부터 4까지는 누구 거예요? 요 녀석이었지? 그러니까 이건 t-의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럼 너는 3t 제곱 마이너스 9t의 3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 3에다가 얼마입니까? 3, 9, 3, 5, 15 여기 6인가요? 6?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요거는 3분의 1 t 마이너스 6의 세제곱에 4부터 3, 3부터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 3분의 1에다가 너 집어넣어주면 이제 마이너스 8 그리고 또 마이너스 플러스 27 될 거니까 3분의 19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세배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3, 6, 18 플러스 19에서 답은 37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타당하겠네. 맞지? 여기까지. 답은 37. 자, 정리 좀 해볼게요. 결국엔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이 아이디어가 왜 유효했냐면 결국엔 이거예요. 얘가 찾아내고 싶은 건 이제 위로 볼록 상태와 이거예요. 아래로 볼록 상태에서 얘들의 간격이 1이 되게 되는 그 녀석의 끝값 기준으로 예측이 가능하냐. 그거였던 거고. 그쵸? 그래서 요것이 유효했다. 요것이 유효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왼쪽 끝값이었고요. 두 번째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끝값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의 왼쪽 끝값이 되는 이유들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려웠던 건 얘들의 간격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간격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야 된다. 특히 두 번째 케이스가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약간 문제는 약간 올드한 편이긴 해. 하지만 케이스 분류하기 연습하기에는 좋은 정말 교육청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0번 문제였어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우선 두 번째 시간을 선생님이 여기까지 좀 끊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가서 두 번째 시간을 여기서 끊고 세 번째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21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우리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 자, 지금이 9시 8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9시 18분에 시작을 할게요.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상 정현